한성그룹 본사 33층. 그날 오후는 마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수십 명의 임직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누군가는 넥타이를 느슨히 풀고, 누군가는 이마를 훔쳤고, 누군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복도를 지나갔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회의실을 빠져나온 사람은 한성그룹의 젊은 CEO 서민재였다. 36, 치밀하고 날카로운 눈빛, 칼 같은 말투. 업계에선 그를 철벽 CEO라 부르며 그 누구보다 완벽주의자라 평가했다. 그의 뒷모습은 조용히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고 옆을 지나치는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를 똑바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은하은 33층 복도 구석, 회의실 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그녀는 청소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어떤 종이를 꾹 쥐고 있었다. 그 종이는 몇 번이나 접혔다 펴졌는지 구겨져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우는 회의실에서 나오는 민재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민재가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이 하운에게 향했고 복도는 순간 고요해졌다.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흘기거나 피식 웃었다. 그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민재는 단호하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하운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자신이 준비한 종이를 내밀었다. 이번 바를로 앤 핀치 글로벌과의 협상 프로젝트에 통역 보조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퍼졌다. 청소부가 통역을 해. 요즘 진짜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네. 누군가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키득거렸다. 서민재는 그녀의 손에 든 종이를 힐끗 보고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냉소렸고 조롱이었다. 은씨, 유리창 닦는 데에나 집중하시죠. 통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조금이 회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칼날 같았고 복도의 공기를 찢어 놓았다. 하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종이를 다시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복도 벽 쪽으로 몸을 비켰다. 민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지나쳤다. 뒤따르던 임원들 역시 그녀를 힐끔 바라볼 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회의실 앞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작은 희망을 꺼낸 내가 치곤 참 큰 조롱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그녀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청소 도구함이 있는 방으로 돌아온 하우는 문을 조용히 닫고 등을 벽에 기대었다. 그녀의 손에서 종이와 함께 떨어진 것이 하나 있었다. 작은 파란색 파일. 그것은 회의실에서 쓰인 계약서 초안이었다. 청소 도중 실수로 쓰레기통에서 건졌고 반환하려 했지만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다. 그녀는 파일을 집어들고 조심스레 펼쳤다. 서류는 전부 영어였고 일부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그 글들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따라갔다. Joint Patent Ownership Clause. Usage Rights under Cooperative Licensing Agreement.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특정 조항의 밑줄을 긋고 작게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제네바 국제회의장, 운 여성권리 포럼 통역 부스에서 마이크를 잡던 그녀. 수백 명의 외교관과 기업인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녀는 통역사로서 당당히 서 있었던 자신을 기억했다. 그리고 지금 33층 복도의 무명의 청소부. 하우는 한숨을 내쉬고 계약서를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결의가 스쳤다. 서민재 대표님, 당신은 제가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하겠지만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밖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혹은 단 한 번 올바른 순간에 그 문을 두드리는 것.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나은, 이름 없는 청소부. 그녀의 침묵은 이제 폭풍 전야였다. 유나은은 도고한 방 한 구석, 낡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작은 책상이 있고 한쪽에는 청소도구와 물티슈, 쓰레기 봉투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 위에 놓인 파란색 파일은 그녀의 시선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파일을 펼쳤다. 이번엔 더 집중해서 조항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은 거의 모든 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이상하다. 그녀는 중얼였다. 이 정도 내용이면 협상팀에서도 충분히 의심했을 텐데. 그러나 떠오른 기억 하나가 그녀를 멈칫하게 했다. 바로 아까 회의실을 지나며 들은 짧은 대화. 그냥 서명하게 했을 때 없는 말 많아지면 또 복잡해져. 내가 아는 통역사 넣을 테니까 문제 없어. 윗선이랑 다 얘기 끝났어. 분명 누군가 일부러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통역을 아는 사람으로 교체한다는 말까지. 유나은은 몸을 일으켰다. 무언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대학 시절부터 썼던 통역 노트였다. 거기엔 각국의 법률 용어, 협상 시 자주 쓰이는 문장, 그리고 해석 시 주의할 문장 구조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펼치며 파일과 비교해 몇 가지 메모를 남겼다. 그 과정은 익숙했고 빠르며 정확했다. 그녀의 손이 멈춘 곳은 공동 특허 권리 조항이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The parties agree to jointly hold rights over the patent for a period of 5 years, during which exclusive production shall be limited to B and AMP, F Global. 단어 하나하나는 정확하지만 익스클루시브 프로덕션과 조인트리 홀드 라이츠의 해석이 달라질 경우 소유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조항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의도적인 조작일 가능성이 있었다.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다. 복도는 어두워졌고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한 상태였다. 그러나 33층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CEO 서민재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남의 거리 위로 그의 눈빛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다. 계약은 예정대로 내일 오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통역 인력이 빠진 상황에서 대안은 없었다. 외부 통역사를 부를 수는 있지만 바를로 앤 핀치 측은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함께 이해온 인물만 원한다고 고집했다. 서민재는 책상에 앉아 차가운 물 한 컵을 들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어릴 적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가 12살이던 해, 아버지는 작은 금속 가공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외국 기업과의 계약서에 사인한 후, 몇 주 만에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원문 계약서의 일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기 때문. 그날 이후 아버지는 사람들과 말을 줄였고 술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가정은 붕괴됐고 민재는 어머니와 둘이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되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다짐했었다. 나는 반드시 영어를 정복할 것. 나는 절대 계약서 하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집착이 그를 외국계 회사를 거쳐 지금의 한성그룹 CEO 자리까지 올려놓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점점 냉정해지고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쉽게 배제하게 되었다. 그에게 청소부가 통역을 하겠다는 말은 모욕이었다. 이력서 한 장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한들 신뢰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아까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하은의 모습이었다.
작고 류수한 체구. 그러나 묘하게 담담했던 눈빛. 무시해도 되는 눈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내 감정일 뿐.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같은 시간, 윤하은은 직원 기숙사로 돌아와 있었다. 작은 방, 낡은 커튼, 오래된 노트북. 책상 위에는 그녀가 번역한 조항들이 빽빽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란 있을까? 그녀는 윤서를 떠올렸다. 한때 같은 학과에서 경쟁하던 친구. 지금은 서민재 바로 아래에서 일하는 핵심 인재. 하지만 오늘 복도에서 하은을 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 무언의 침묵은 하은에게 더 큰 벽이었다. 전화 한 통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서울국립병원. 그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여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하은 보호자님 맞으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서명하셔야 합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방 안을 바라보며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한쪽에는 병원, 어머니, 그리고 한쪽에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현실. 그녀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까지만. 그녀는 메모장을 다시 펼치며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말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 33층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전날 밤까지 꺼지지 않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회의실 앞에는 서류를 들고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은 바를로 앤 핀치 글로벌과의 최종 협상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다. 실제 서명은 다음 날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오늘의 준비가 모든 것을 좌우할 터였다. 윤하은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정리한 문장들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공동 특허 조항, 독점 생산 문구, 그리고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배치된 단서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계약을 이런 형태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던 순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안쪽에서는 두 남자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 안에 방향 잡아야 합니다. 대표님도 지금 여유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윤하은은 숨을 멈췄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최도현 부사장이었다. 한성그룹 내에서 실무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 그리고 이번 계약을 유독 서두르고 있는 사람. 폭력 문제는요. 제가 사람 하나 불러놨습니다. 미국 쪽이랑도 얘기 끝났고 믿을 만합니까? 서류만 읽어주면 되는 역할입니다. 깊이 파고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하은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깍 쥐었다. 서류만 읽어주면 되는 역할. 그 말은 곧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점점 또렷해졌다. 이 계약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졌어. 같은 시각, 서민재는 회의실 안에서 임원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바를로 앤 핀치와의 협력 구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숫자와 그래프, 전망은 완벽했다. 문제될 만한 조항은 없습니까? 민재의 질문에 최도연이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법무팀에서 검토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역은 외부 인력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입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청소를 맡은 직원이 들어와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했다. 은하은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움직였지만 귀는 온통 회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넘어가며 문제의 조항이 화면에 떴다.
이 부분은 공동 수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루연의 설명은 짧고 단정했다. 세부적인 해석은 통역 과정에서 정리될 겁니다. 윤하은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그 문장. 어젯밤 그녀가 가장 오래 들여다봤던 바로 그 문장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 계약은 지금 이 방에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완성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윤하은은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방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하은 씨. 그녀가 돌아보자 지윤서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채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눈빛이 달랐다.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어제 복도에서 윤서가 말을 멈췄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서 미안해. 하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근데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이 계약서 봤어? 그 질문에 하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윤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어. 근데 이 구조 위에서 이미 결정된 분위기야. 괜히 말 꺼냈다가 말을 끝맺지 않아도 그 뒤에 올 결과는 분명했다.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윤서라, 만약 이대로 서명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윤서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해. 거의. 복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은 지금 아무도 못 믿어.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래도 말해야 해. 하은아.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지금 이 구조에서 내 말은 들리지 않을 거야. 하은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신은 이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렇기에 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래도 하은은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해.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점심 무렵 하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병원이었다. 그녀는 복도 한쪽으로 물러나 전화를 받았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안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비치는 33층에서 서울은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쥔 메모지에는 계약서의 문장과 병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녀는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윤하은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동의서 사본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엔 계약서 복사본에 적은 메모가 빼곡한 종이가 있었다. 병원에서는 그날 오후까지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머니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고 더 이상 기준 치료만으로는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전문의는 권했다. 대학병원으로의 전원, 그리고 고위험 시술.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었다. 치료비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고 보증인 서명도 필요했다. 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전부렸다. 유학 시절 새벽에 전화해 항상 응원해 주던 목소리, 졸업 시 날 보내주신 손편지. 그 모든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또 다른 현실이 있었다. 한성그룹. 지금 이 순간 협상은 마지막 리허설을 지나고 있었고 내일이면 공식 계약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하은은 낮게 중얼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숙사 방으로 향했다. 좁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정리한 계약서 분석 파일을 열었다.
파일 이름은 단순했다. EF 계약서 위험조항 의락.pdf. 그녀는 USB에 파일을 담아 랄른 회색 파일 커버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유니폼을 정리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33층 회의실 복도 앞. 바를로 엔핑치 측과의 실무 점검 미팅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회의실 문 앞에는 참석자 명단을 체크하는 직원들로 붐볐다. 하우는 조용히 청소 카트를 밀며 접근했다. 늘 해오던 루틴처럼 아무도 그녀를 주위에 깊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고 통역 담당으로 새로 투입된 외부 인력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하운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가 예감했던 대로였다. 최두현 구사장이 데려온 사람. 겉보기엔 전문 통역사 같았지만 그녀가 가진 계약서 분석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바로 뒤 서민재가 나타났다. 검은 슈트, 단정한 넥타이,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 그는 회의실 안을 향해 걷고 있었고 하우는 주저했다. 지금 이 순간 말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 흘러갈 것이다. 대표님. 그녀가 불렀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서민재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그리고 곧 인상을 찌푸렸다. 또 무슨 일이십니까? 하오는 USB가 든 파일을 들고 말했다. 이 계약, 조항 하나가 잘못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명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임직원과 외부 인력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윤하은 씨,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말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단순한 해석 오류가 아닙니다. 한성그룹의 핵심 특허 소유권이 잘못 넘겨질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이걸 판단하죠?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제 손으로 읽고 비교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엔 증거가 있습니다. 하은은 파일을 내밀었다. 순간 복도는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재는 그 파일을 보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회사는 지금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개입해서 혼란을 주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복도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와 경계, 그리고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대표님. 지은 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저도 같은 조항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내부 핵심 인력 중 한 명이 청소부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한 장, 두 장 넘기며 하은이 정리한 분석서를 훑었다. 복도의 공기는 차가웠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낮게 말했다. 회, 10분 연기합니다. 하은은 복도를 빠져나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저 류나온인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못 갑니다. 대신 오늘 꼭 맞춰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순간 누군가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복도 끝에서 서민재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섰다. 오늘 그녀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33층 회의실 안,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성그룹과 바를로 앤 핀치 글로벌의 실무팀이 마주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남국 언어로 번역된 계약서 요약본이 띄워져 있었고 회의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흐르고 있었다. 서민재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최도연 부사장과 외부에서 초빙된 통역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계약서의 최종 문구 확인과 서명 조건 협의였다. Clause 7. Regarding the joint ownership of patents. 통역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하우는 문 밖에서 들으며 그 문장에 멈칫했다. 지금 전달된 해석은 또다시 원문과 어긋나 있었다. 이건 위험해. 똑같은 오류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분석 메모를 꼭 쥐었다. 방금 전 자신이 민재에게 제출했던 내용이 회의에 반영되지 않은 듯했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제외됐을지도 몰랐다.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굳어진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 계약은 공식화된다. 문고리를 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33층 회의실. 그 문은 그녀에게 평생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벽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선택했다.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에 갑작스럽게 울린 문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청소부 복장을 한 여성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은하이었다. 회의실은 일순 정적에 빠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알아봤고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하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잠시만 발언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통역사가 당황했고 발을로 측은 서로를 바라보며 귓속말을 나눴다. 최도연은 당장 보안팀을 부르려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회의는 회사 핵심 기밀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를로 앤 핀치 측의 한 중년 남성이 말했다. 그는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Excuse me, is your name 윤하은? 하은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I remember you. Geneva, UN Women's Forum. You interpreted for our delegation, didn't you?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서민재조차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하은, 청소부가 아닌 국제회의의 공식 통역사. 그녀의 과거가 회의실 한가운데서 드러났다. 그때의 그 통역사. 바를로 측의 다른 인원도 수근거렸다. 하원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제가 방금 해석된 조항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번역은 원문의 핵심 취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도현은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당신은 이 회의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민재는 손을 들며 조용히 제지했다. 말하게 하세요. 이미 상황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우는 그제야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아까 제출한 분석 문서가 다시 들려 있었다. 클로즈 7의 원문은 조인트리 홀드 라이츠와 익스클루시브 프로덕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역은 이를 5년간 단독 소유로 이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비교표를 꺼내어 화면에 연결했다. 한쪽에는 원문, 다른 쪽에는 현재 해석된 버전, 그리고 그 차이점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하우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대로 서명될 경우 특허권은 공동 소유가 아닌 사실상 바를로 측의 독점 생산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기술적 기반을 외부에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를로 앤 핀치 측의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Let me clarify. Our intention was not to obtain ownership. We merely sought limited production rights. If there is ambiguity, we're open to revision.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제 하운의 말은 단순한 주장에서 공식적인 협상 포인트가 되었다. 서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설명은 지금까지 어떤 통역보다 정확했고 깊이 있었다. 최도현은 익수를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말을 믿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반드시 양측이 이해하는 동일한 언어로 서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다. 결국 바를로 측은 조항을 수정하는 데 동의했고 다시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회의가 끝났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없었더라면 한성그룹은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다. 서민재는 자리에 앉은 채 손에 쥔 볼펜을 굳게 잡았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이름 없는 사람, 그녀가 진짜 회사를 지킨 사람이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죄책감, 그리고 존경. 그는 일어서서 말했다. 윤하은 씨,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윤하은은 서민재의 사무실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회의실에서 나온 직후 긴장감이 아직 몸속 깊이 남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USB와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끝났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민재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웠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어깨가 평소보다 살짝 내려앉은 느낌이 들었다. 내면에 작은 혼란이 스며든 것이다. 하은이 문을 두드리자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노트북, 그리고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마주보며 의자 하나를 권했다. 앉으세요. 하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긴장이 풀리진 않았지만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대표님, 오늘 회의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단순한 번역 오류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진지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하은 씨, 나는 방금 회의에서 당신이 한 말을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나는 사람을 예형과 직급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까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하은은 놀라움보다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런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민재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반성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그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의자에 몸을 숙이며 말문을 열었다. 오늘 너 덕분에 회사가 큰 손해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얼마나 짧은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벽 안에서만 사람을 봤다는 사실을. 하은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말을 끊지 않았다. 눈빛만으로도 이해했다. 민재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너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은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칭찬이나 인정의 기쁨이라기보다 올바른 선택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무한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이제 제 역할을 생각해 주신다면. 하은은 말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 저는 공식 통역이 아닌 내부 자문 형태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시간을 조절해야 하거든요. 민재는 잠시 놀란 듯 표정을 지었다. 그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갑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 후 한성그룹의 내부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하은에게 회사 내 중요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 그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도록 했다. 다른 임원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하은의 분석 능력과 판단력은 곧 모두를 설득했다. 회의실 밖
직원들은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청소부로만 보였던 하은이 회사의 핵심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사실은 이미 입소문처럼 퍼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선과 편견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하은은 여전히 조용히 업무를 이어갔다. 그녀의 모습에는 변함없는 겸손과 내면의 강인함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와 판단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민재 또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과거의 완벽주의와 냉정함 대신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능력과 책임감을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다. 직급이나 배경이 아닌 실제 성과와 진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하은은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복도의 공기 속에서 작은 여운을 느꼈다. 그녀가 지난 24시간 동안 겪은 모든 긴장과 선택이 오늘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면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줄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하은의 눈에는 결의와 평온이 공존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청소부가 아닌 회사 내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오늘의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직원에 대한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는 조직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서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불빛보다도 하은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그의 마음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누구도 능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 윤하은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발을 디딘 그 방이 한성그룹의 작은 혁신의 시작이 될 것임을. 회의가 끝난 후 한성그룹 복도에는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방금 전 회의에서 벌어진 사건을 되새겼다. 청소부로만 알았던 윤하은이 단번에 계약의 중요한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까지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있던 몇몇 직원들은 서로를 힐끗 바라보았다.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청소부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또 다른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 계약서를 직접 비교해서 설명했다고. 그녀의 행동은 곧 작은 파문처럼 퍼졌다. 누구도 즉시 믿기 어려웠지만 회의록과 수정 기록은 이미 전산에 남아 있었다. 결국 하은의 존재와 능력은 공식적인 사실로 남았다. 같은 시각, 지윤서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하은의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어제와 오늘,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다. 왜 어제 복도에서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저 지나쳤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에는 반드시 오른편에 설 거야. 그때 옆자리 동료가 다가왔다. 너 오늘 하은 씨가 회의에서 보여준 거 봤어? 응, 믿기 힘들지. 우리가 그녀를 오해했어. 그렇다고 앞으로 그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조직 내 고정관념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청소부, 신입, 직급 낮음. 더 이상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천천히 자리 잡았다. 하은은 그날 오후 사무실 구석에서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집중하고 있는 동안 몇 명의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윤하은 씨,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회의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간단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은은 살짝 놀랐지만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나누며 동료들의 업무에 직접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며 주저하던 이들이 이제는 하은에게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은의 전문성과 침착함이 점차 신뢰를 쌓아간 것이다. 한편 서민재는 이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조직 내 경직된 분위기와 권위 중심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다. 하은의 행동은 단순히 계약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솔직하고 정확한 판단은 동료들에게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직급과 경력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음을 재차 느꼈다. 민재는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했다. 한 사람의 용기와 지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이제는 조직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는 결심했다. 능력과 책임감을 기준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모든 직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그날 저녁, 사무실 곳곳에서는 은밀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다. 오늘 하은 씨 덕분에 우리 팀의 업무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의견을 내야겠네요. 그동안 그녀를 오해했어요. 저도 반성해야겠어요. 작은 인정이 조직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었다. 하은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변화를 촉발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하은은 저녁 늦게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혼자 남은 복도는 고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그녀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하은은 잠시 멈춰서서 복도를 돌아보았다. 여기서 시작된 작은 행동이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도 나는 필요한 순간에 목소리를 낼 거야. 그 목소리가 진실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듣게 될 거야. 한성그룹 내에서는 하은의 영향력이 조금씩 현실화되었다. 작은 회의에서 시작된 변화는 점차 상위 임원들에게도 전달되었고, 내부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다. 권위적이고 경직된 문화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류나은은 단순히 한 명의 청소부를 넘어 조직의 변화를 촉발한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고, 동료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존경과 신뢰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깨달았다. 자신의 작은 선택과 용기가 단순히 개인의 역할을 넘어 조직 전체에 파급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오늘 그녀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지난날 회의에서 벌어진 사건의 여론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음속에는 어제 일어난 일을 떠올리며 작은 논쟁을 하고 있었다. 청소부로만 알았던 류나은이 회사의 중요한 계약서를 바로잡았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교훈이 되었다. 서민재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하은이 정리한 분석 자료와 전날 회의록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자료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 사람의 가능성을 너무 좁게 평가했구나. 결심이 섰다. 오늘은 반드시 하은에게 직접 사과하고 그녀의 역할을 명확히 인정하겠다고. 오전 10시, 민재는 사무실 문을 열고 하은을 불렀다. 하은은 평소처럼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묵묵함과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은 씨, 들어오세요. 민재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맞추며 숨을 고른 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류나은 씨, 먼저 어제의 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내 잘못입니다.
하우는 놀라움보다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저는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회사와 계약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의자를 당겼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행동과 판단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이 맡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하우는 그의 시선을 응시하며 조용히 기다렸다. 나는 당신이 공식 동력으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내부 자문까지 맡을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하겠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하은의 눈이 잠시 빛났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저에게는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직위보다는 내부 자문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하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후 사무실 곳곳에서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은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그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점차 그녀를 신뢰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 청소부였던 그녀가 이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조직 내 기존 편견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고, 하은은 그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그녀를 얕잡아봤던 몇몇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반성하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하은 씨의 능력을 미처 몰랐어. 민재는 이를 지켜보며 조직 문화의 변화를 실감했다. 단 한 사람의 용기와 실력이 전체 조직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직급이나 배경이 아닌 능력과 책임감으로 사람을 평가하겠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은은 잠시 혼자 사무실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일을 떠올렸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작은 용기와 진실된 목소리가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 순간 지윤서가 다가왔다. 하은 씨,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팀 전체가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네요. 하은은 살짝 미소 지었다.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날 오후, 민재는 전 직원 회의를 열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누구도 직급이나 겉모습만으로 평가받아선 안 됩니다. 능력과 책임, 진심이야말로 진정한 기준입니다. 회의장은 긴장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점차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윤하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저녁, 하은은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조직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마음을 뿌듯하게 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올바른 순간에 내 목소리를 낼 거야. 누군가가 그것을 듣든 아니든 상관없이. 서울의 야경이 엘리베이터 창밖으로 펼쳐졌다. 그 빛들 중 어느 것도 그녀가 발휘한 영향력만큼 빛나진 않았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충분히 밝게 느껴졌다. 오늘 류나은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회사 내 변화의 씨앗이 되었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진실과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남긴 발자국은 이제 단순한 흙의 장부 속 기록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한성그룹 내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윤하은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바로잡았다는 사실은 이미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놀람과 의문, 그리고 소소한 질투가 섞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존경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은은 하루를 조용히 시작했다. 그녀는 청소용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 간단한 점검과 함께 내부 문서를 정리했다. 그러나 단순한 청소 업무 속에서도 직원들은 하은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하은 씨,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번 회의에서 설명해 주신 조항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하은은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이 정리한 자료와 메모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존중의 눈빛을 보냈다. 이제 그녀의 의견은 단순히 청소부의 의견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여졌다. 같은 시각, 사무실 내 다른 팀들도 그녀의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심히 지나쳤던 동료들이 오늘은 적극적으로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하은 씨 덕분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녀가 제시한 방식대로 수정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은은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조직 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착함과 전문성은 다른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며 자신들의 업무에도 반영했다. 한편 서민재는 하은이 만들어낸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회사 내 권위적이고 경직된 문화가 가져온 한계를 몸소 경험했다. 하지만 하은의 행동은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능력과 진심이 갖는 힘, 그리고 그것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그는 다시금 확인했다. 그는 곧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직원들을 직급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민재는 내부 회의에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누구도 A형이나 직급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진심이야말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장 안의 임원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하은의 행동과 그 영향력이 이미 회사 내부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음을 모두가 인정했다. 그 후 하은의 하루는 더 바빠졌다. 단순한 청소 업무를 넘어 내부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팀과 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며 동시에 필요한 순간에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직원들은 그녀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안한 방식대로 일정을 조정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며 실수를 예방했다. 조금씩 사무실 곳곳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제 누구도 직급이나 배경만으로 동료를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능력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협력하며 회사 전체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국제회의에 참여해 직접 번역과 통역을 지원하며 계약서의 중요 조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책임감 있는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회의실 밖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은 그녀의 행동을 보며 자신들도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 하은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조직의 중심에서 변화의 씨앗을 심는 존재가 되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사무실에서 하은에게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은 씨,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당신의 역할과 의견이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존중합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것이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은 점차 조용해졌다. 하은은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늘 하루를 통해 배운 교훈과 다짐이 자리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필요한 순간에는 목소리를 낼 거야. 그리고 그 목소리가 옳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듣게 될 거야.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조직 전체의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윤하연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는 회사 내에서 변화의 중심이 되었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진실과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연말이 다가오자 한성그룹은 특별한 총결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조직 내에서 있었던 변화와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였다. 임원들과 직원들은 분주하게 준비를 하며 올 한 해 동안의 기록과 성과를 점검하고 있었다. 윤하은은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사무실 복도를 지나며 오늘 있을 행사의 배치와 장식들을 확인했다. 그녀의 마음은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단단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회사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변화를 촉발한 중요한 존재였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와 조명, 그리고 임직원들의 환호가 그녀를 맞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그녀는 특별히 숨은 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예정이었다. 민재가 무대 위에 올라 연단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존중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용기와 진실된 행동으로 인해 조직 전체가 변화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눈길이 한 곳으로 몰렸다. 윤하은이 조용히 무대 앞으로 초대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침착함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손을 들어 그녀를 소개했다. 이분은 바로 우리 한성그룹의 숨은 털, 윤하은 씨입니다. 그녀는 지난 회의에서 회사의 중요한 계약서를 바로잡았고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에 잠시 멈췄지만 곧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다. 하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 순간 민재가 덧붙였다. 우리는 오늘 그녀에게 특별한 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 상은 단순히 한 사람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진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하은은 조용히 상장을 받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겸손과 자기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발을 내디딘 순간 회의실과 사무실 복도, 그리고 조직 전체에 작은 변화를 심어놓은 것이 느껴졌다. 행사가 끝난 후 민재는 하은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은 씨, 당신의 행동과 선택이 오늘 회사의 문화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단순히 계약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가진 능력과 판단력을 믿고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단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뿌듯합니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복도는 고요했지만 하은의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느낀 감정이 남아 있었다. 자신의 작은 용기와 선택이 조직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복도의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단순히 청소부의 그림자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의 그림자였다. 하은은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필요한 순간에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진실을 말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것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변화가 될 것이다.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빛 중 어느 것도 오늘 그녀가 이룬 영향력만큼 강하게 빛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빛이 하운에게 전해주는 감각은 충분히 밝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한 사람의 결단과 행동이 조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며 결국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운은 느꼈다. 자신이 단순히 청소를 하는 사람에서 조직을 변화시키고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성장했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 속 용기, 그리고 정확한 판단은 이제 조직 전체에 전달되었고, 한성그룹은 조금 더 공정하고 열린 문화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복도 끝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 윤하운의 발걸음은 평범했지만 그 영향력은 이제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직 내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